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먼저 공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전체적으로 멤버십 알림이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림이 오지 않는다고 메일을 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 상황인데 현재 유튜브 기술팀에서 처리 중에 있다고 하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직접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아서 제가 아픈 줄 아셨거나 휴가를 갔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투자 종목 대응에 대한 글은 장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가뜩이나 저번 주부터 하락장이 진행이 되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겹치게 돼서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형주에서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악화가 되었죠. 대형주의 하락으로 인해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연쇄 작용으로 중소형주들까지 투심이 크게 악화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과 저가 매수로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꽤 되면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물론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차트 흐름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자신의 탐욕과 공포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매매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는 배제하고 기업의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 나가며 이성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 심리상 탐욕적인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내가 지금 사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충동적인 감정에 빠져서 뒤늦게 고점에서 쫓아서 사게 되고 반대로 주가가 최근 시장처럼 깊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마치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해서 지하실을 파고 내려갈 것 같은 공포심리로 인해서 결국 손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이번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해서 결국 손절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매매 습관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최악의 매매 패턴으로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흐름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습관은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구독자님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의 메커니즘 안에서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은 이러한 구간이며 반대로 매도를 하기 좋은 시점은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매수 접근을 해야 하는 시점은 주가가 하락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하락 조정 구간의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다가 바닥을 잡아보겠다는 무모한 기대보다는 총 투자금을 나누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저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방법이야말로 비교적 안전하게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욕심과 탐욕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 번에 한 시점에 몰빵하는 습관만 버리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내가 사면 사자마자 바로 주가가 막 급등을 할 것 같은 이러한 기대 심리를 버려야 해요. 오히려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사면 주가가 하락을 할 거야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절대로 한 번에 한 시점에 몰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독자님들의 지난 경험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가 사고 나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 내가 사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려면 내가 사면 주가는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자금을 나눠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더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투자 접근을 하신다면 마인드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하락장 또한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하락장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용하면 차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박앤세일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신다면 하락장에 대해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로코리아는 현재 이 정도 기울기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하락 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래에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이 상승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삼각 수렴되는 추세선 안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아래에는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중장기 이동평균선들도 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요. 특히 일봉을 보시면 지금 종목들의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었다가 다시 하락 조정과 함께 역배열로 넘어가면서 이 하늘색의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번 백화점 관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1차 상승 파동 후에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일봉상 이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조정도 이 24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하락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으며 특히 처음 투자 아이디어였던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현재 황금성이 높은 자산인 유동자산이 2,683억 원인 상황에 총 부채는 316억 원 밖에 안 되므로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청산 가치는 2,367억 원으로 현재 하이로코리아의 시가총액인 2,171억 원은 이 최소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로서 물량을 늘리며 기업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최소 청산 가치보다 저렴하다는 의미는 마치 내가 지갑을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갑 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보면 충분히 이러한 저평가 기조가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덕을 볼게요. 대덕도 반도체 기업이니만큼 그 전에도 급등 후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하락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주봉상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봉상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오고 나서 현재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의 자회사인 대덕전자에 대해서 SK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앞으로 사업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현재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가 반등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의 경우 이렇게 부채 비율이 22%밖에 안 될 만큼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를 볼게요. 오리온홀딩스는 이렇게 주봉상 역배열 구조로 장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조정과 함께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으며 특히나 저희 주력 종목들은 모두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하기 위해 아래에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로서 굉장히 차트상 비슷한 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에 완만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겠죠. 현재 일봉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보았던 종목들과 다르게 아직 240일 이평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리온홀딩스의 경우 올해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던 것 때문에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오리온의 실적 악화는 작년 대비 엽기적 효과와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부분으로 분기가 지날수록 회복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하락 조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실적 회복을 바라보며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를 볼게요. 롯데하이마트는 주봉상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이미 내면서 정배열 구조로 진입을 했지만 하락 조정은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위에는 이 정도로 완만한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아시다시피 에어컨 수요가 3분기로 집중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하락 조정은 이런 실적 부진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하락 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며 투심이 다시 상승 쪽으로 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수요가 3분기로 집중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곧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물을 보시면 롯데하이마트의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은 4,113원으로 현재 주가는 퍼가 7.9배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과거 이렇게 롯데하이마트가 받아왔던 퍼 추이를 보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물량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젠을 볼게요. 웹젠은 이때 소송 관련 건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주력주로 담았던 종목이죠.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이미 담기 전에 크게 하락 조정이 나왔던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했던 종목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몇 차례의 저가 매수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님들과는 마이너스 7% 정도의 수익률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늘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어온 하락 조정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다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시면 웹젠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큰 실적 성장을 이뤘지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로 인해 최근까지 급격한 하락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 조정이라면 이제는 충분히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9월에 출시되는 게임 뮤 아크엔젤 2에 대한 신작 모멘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을 반영한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은 2,717원으로 현재 주가는 퍼가 9.8배 정도로 이렇게 과거에 웹젠이 받아왔던 퍼 추이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며 투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텔코웨어를 볼게요. 텔코웨어는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장기적인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봉상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투매가 나오면서 이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크게 벌린 만큼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이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텔코웨어의 경우 이번 상반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부채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2,600%가 넘을 정도로 재무적으로는 워낙 튼튼한 기업이며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5G 성장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니만큼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끌어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락 조정이 크게 나왔으며 거래량이 실린 투매까지 포착이 된 이상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6% 정도 되는 상황에 손절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매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느긋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서울 반도체를 보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는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워낙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과 기분 좋게 저가 매수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급격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가서 함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반도체는 LED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IT, TV 수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T 기기들의 제품 슬림화 추세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서울 반도체의 위콥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상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주당순이익 대비해서 퍼는 16.9배 수준으로 이렇게 과거 서울 반도체가 받아왔던 퍼 추이를 보시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 현재 정배열로 진입을 했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번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하락률이 가장 깊은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해봤는데 시장의 투심 악화와 함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매력도는 오히려 더더욱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며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